다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프리뷰입니다. 지난 시즌 시작 직전에 사실 앤드류 럭 선수가 굉장히 급하게 은퇴 발표를 하면서 한 시즌 플랜이 그대로 꼬여버렸던 콜츠였잖아요. 어쨌든 자코비 브리셋을 이제 긴급하게 투입하면서 네. 한 시즌을 치렀어요. 근데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으면서 네.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던 콜츠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 T.Y. 힐튼도 이탈을 하고 에릭 이브론도 이탈을 하면서 뭐 콜츠의 시즌이 그렇게 마감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뭐 지난 시즌 리뷰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캡 스페이스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오프 시즌 굉장히 좀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전 쿼터백을 데리고 왔어요. 예. 뭐 필립 리버스 베테랑을 이제 짧은 단기 계약으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좀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리버스를 써보고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제 기간을 짧게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탈출구도 좀 마련을 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윈인 계약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 리버스 입장에서도 1년 동안 이제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긴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리버스에게도 나쁜 계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 13번 픽을 주고 나이너스에서 이제 디퍼스트 버크너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오자마자 또 5년 1억 500만 달러라는 이제 대형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제이비어 로즈 선수까지 영입을 했던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되겠고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필립 리버스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버스는 그 차저스 프랜차이즈에서 16년 동안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샌디에이고에서 LA로 팀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전 쿼터백은 안 바뀌었던 차저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오랫동안 그 차저스의 얼굴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17년 차에 와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콜츠의 오펜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콜츠의 오펜스는 강약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오라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3년차 시즌을 앞두게 된 레프트가드 퀸튼 넬슨은 네. 벌써부터 명예전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전혀 뭐 농담이거나 뭐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들릴 만큼 예. 그만큼 넬슨이 압도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랩트 태클이었던 앤서니 카스톤조 선수와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5명이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최고급의 오라인 5명을 모두 지켰다. 뭐 엔드 오브 스토리죠. 거기다가 이제 오라인 뒤에서 뛰었던 말론 맥 선수가 지난 시즌 1000야드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말론 맥도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업 플랜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라운드에 지금 조나단 테일러라는 그 러닝백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드래프트 리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칼리지 풋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줬던 러닝백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선수가 뛰었던 이제 스킴 자체가 위스콘신의 프로스타일 스킴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NFL 리그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 시절 2시즌이나 2000야드 러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걸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그렇죠. 것 같고 뭐 사실 잦은 펌블이 좀 걱정거리다. 뭐 이런 이제 단점은 지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콜츠의 강한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이제 1년 차부터 바로 좀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오라인과 러닝백이 좀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약점은 역시 리시버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1000야드는 고사하고 700야드를 넘길 리시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Y. 힐튼, 뭐 페리스 캠벨, 잭 파스칼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1000야드 리시빙은 결국 T.Y. 힐튼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좀 부상이 많으면서 지난 시즌 콜츠의 리시버진은 조금 처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필립 리버스는 지난 시즌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뛰게 됐습니다. 저희가 차저스 때 말씀드렸었지만 이 지난 시즌 차저스는 굉장히 좋은 리시버들 그리고 타이트엔드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팀이었고 반면에 오라인은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콜츠는 이 리그에서 가장 강한 오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리시버들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리버스의 또 다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빈약한 리시버진에 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콜츠가 드래프트 픽을 썼어요. 예. 그래서 2라운드에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라는 이제 리시버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93cm에 101kg,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그 피지컬도 탄탄한 그런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도 뭐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리시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피트맨 주니어가 이 필립 리버스와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 사실 차저스의 키넌 앨런이나 마이클 윌리엄스도 이제 그 키가 큰 빅바디 유형의 리시버였거든요. 예. 근데 리버스가 이런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피트맨 주니어 선수도 좀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넘버원 리시버가 사실 T.Y. 힐튼이고, T.Y. 힐튼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만 이 선수가 이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부상에 씨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일단 달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루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리시버진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뚜껑을 까봐야 예.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음. 아니면 여전히 보수가 필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진으로 넘어가 보면, 수비진에서는 역시 이제 라인베커 데리어스 레너드 선수가 건재한 콜츠입니다. 이 데리우스 레너드도 지금 3년차 시즌인데 예. 그 지난 2년간 거의 리그를 지배한 라인메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앤서니 워커, 바비 오케레케 같은 이제 그 동료 라인메커들과 함께 이제 리그 수준급의 좀 라인베커진을 형성을 하고 있는 콜츠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나이너스의 디포레스트 버크너를 데리고 오면서 이 D라인까지 강화를 했었던 콜츠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프런트 세븐이 좀 단단해졌는데, 역시나 이제 약점은 세컨더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뎁스 차트에 주전으로 올라와 있는 콜츠의 코너백 2명 그리고 세이프티 2명을 살펴보면 모두 4년차 이내의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릭 후커나 락 야신 같은 선수들이 아주 콜츠가 기대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 쿠커 같은 경우는 이제 콜츠가 5년차 옵션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락 야신 선수도 사실 시즌 전에 저희가 이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 비하면 시즌 내내 기록했던 성적은 그냥 평범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베테랑 제비어 로즈를 좀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킹스에서 최근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프로에 뽑혔던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가 있는 코너백이기 때문에 뭐 좀 이적을 계기로 폼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좀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이 제비어 로즈를 영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컨더리가 여전히 약점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콜츠가 갖춘 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AFC 남부지구는 뭐 한 팀이 극강으로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팀들이 없잖아요. 휴스턴이 일단 좀 빌 오브라이언의 좀 만행들 때문에 네. 일단 전력이 좀 내려왔다는 평가고, 테네시도 이제 지난 시즌 후반부에 뭐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도 그 모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콜츠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어찌됐든 이제 콜츠가 한 경기 한 경기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해 나간다면 어쩌면 시즌 막판에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AFC 웨스트에 있는 팀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번 시즌부터 와일드카드가 한 장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이제 그만큼 플레이오프의 문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콜츠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시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프리뷰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